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도록 합시다. 이번에 문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행렬식을 풀 때, 요 방법을 가지고 풀긴 하지만, 앞전에 우리가 잠깐 봤던 것처럼, 이런 방법을 가지고 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립방정식에 대한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방정식의 하나의 변수를 소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는 거죠. 그리고 그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치환을 해서 푸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주어지면 그냥 행렬로 해서 다 때려 넣으면 돼요. 그래서 값을 다 넣고 우리가 이거를 할 때 연립방정식 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요 x 그러니까 2에 x에 이제 1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x에 2 그러니까 2다 이제 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x에 그 다음에 이제 3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주어졌다 그러면 한쪽을 날리면 되거든요. 날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위에 식하고 x값이 똑같으면 돼요. x의 상수값이. 그죠? 그러면 상수값이 똑같으려면 전체에다가 2를 곱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전체에다가 2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는 4, 이제 x 1번이 될 거고요. 4x1. 그 다음에 2하고 5를 하니까 10이 되겠죠? 10x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하고 2를 곱하면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수식에다가 전체 자리에다가 2를 곱하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가 되고 2가 4가 되는 개념이 되겠죠. 2를 곱하니까. 그렇죠? 결국은 얘하고 위에 자리하고 밑에 자리를 더해버리면 이 수식과 이 수식을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4x1하고 마이너스 4x1이니까 얘는 사라지죠. 얘하고 얘는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x2하고 요 x2하고 두 개를 더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13 이제 x2가 되겠죠. 두 개 더하니까.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4하고 마이너스 10하고 도와버리게 되면 4가 이제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6이 남겠죠. 마이너스 네. 여기가 원래 우리가 계산할 때 30이었었네요. 여기서는 그죠? 30 이거 뒤에 30으로 넣었어야 하네요. 자, 두 개를 빼면 몇이야? 4하고 마이너스 30하고 이게 마이너스 30이죠? 마이너스 30을 빼면 결국은 마이너스 26이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 x의 2를 구하려면 이 13을 보내면 되죠. 나누면 마이너스 26이 될 거예요. 원래는 그 말은 아니고 양쪽에다가 13으로 나누는 격이 되죠. 그죠? 이거 이렇게 나누나 양쪽에 나눠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얘는 결국은 같은 애 나누는 거니까 1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자리 x2만 남는다 이렇게 본 거고요. 뒤에는 13 마이너스 26 이렇게 남는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러면 결국은 x 값이
이제 구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x값이 x2가 구해졌기 때문에 이 x2를 대입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대입을 하던 상관없습니다. 위에 찍기다가 대입을 하던 그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이죠. 계산하기 편한 데다가 x2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만약에 위에 식이다 한다 그러면 2x 1 플러스 5 곱하기 뭐예요? 마이너스 이거를 넣어주면 되겠죠. 얘를 여기다가 x2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x2가 사라지고 x1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1 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를 소거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죠. 그리고 치환을 하는 거죠. 나머지를 하나를 갖다가 원래 수식에다가 넣고 치환을 하면 x 이제 1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x1과 그 다음에 x2라는 결과값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과 이제 후치환 방법을 가지고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 뒤에 있는 내용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간단한 걸 행렬로 이렇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풀이 과정을 우리는 배우는 거니까 그 과정은 이런 형식의 절차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한 거 이제 두 가지 변수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연립방정식 풀어도 쉽잖아 이거는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얘를 행렬에다 넣어가지고 저렇게 복잡하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어도 돼요. 근데 아직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서도 이제 우리가 가우시안 소거법 중에서 요 세 가지의 경우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식 안에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를 한다 이거죠. 너무 많아요, 해가. 결과값이. 그런 경우는 우리가 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일한 해가 존재하는 경우. 유일한 해가. 그 다음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또 있어요. 풀어봤더니 없어, 해가. 연립방정식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수식들이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 4개의 미지수를 갖는 3개의 연립방정식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지의 수가 4개예요. 그러니까 3개. x1, x2, x3, x4 인데 4개의 미지수죠. 그걸 가지고 있는 연립방정식이 3개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 또 이거 난감하잖아요. 그죠? 원래는 4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자릿수를 날릴 수가 있는데 4개의 미지수를 갖고 있는데 방정식이 3개뿐이 없어. 그걸 풀으래. 그러면 x1, x2, x3, x4를 우리가 풀어서 그 결과값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에 대한 아래 첨가 행렬을 가진 연립방정식의 해를 풀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행렬로 놓은 거죠. 우선은 그죠? 이 수식을 행렬로도 표현하고
연립방정식으로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x1번과 x2번과 x3번과 x4라는 변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몇이고, 그 다음에 얘는 몇이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몇이냐, 혹은 또 얘는 몇이냐 이거죠. 자리값이 있는 대로 연립방식이 존재하는데 세 개뿐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소거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x1번을 소거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얘를 날려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날리려면 당연히 첫 번째 이 두 식을 가지고 날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앞에 x1번의 밑에 상수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빼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1번과 x1번이 있으면 이걸 두 개 빼야 하는데, 빼면은 앞에 상수가 똑같으면 그냥 0이 돼 버린다는 거죠, 결과는.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요 앞에 부분이 상수가 다른 경우가 이제 존재한 거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그럼 이거는 빼서 0이 되게 하려면 두 개 그냥 빼버리면 0이 바로 안 되잖아요. 몇이 돼요? 마이너스 1이 돼 버리잖아요. 두 개 같이 빼려면 어떻게 돼? 여기가 2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얘만 곱한다? 그게 아니고 뒤에 있는 자릿수도 다 2를 곱해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얘가 2가 되고 뒤도 2가 되니까 빼버리면 얘들은 그냥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0으로 되는. 그런 방법을 써서 정리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는 두 개가 똑같아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게 하려면 여기 지금 소수점으로 나왔으니까 같은 값이 되려면 그럼 여기다가 몇을 곱하면 되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구하려고 했더니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0.6을 3.0으로 나눠버리면 결국은 이게 0.2라는 값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두 개의 갭 차이가, 얘하고 위에하고 밑에 갭 차이가 0.2만큼 차이 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빼서 날려버리려면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0.2라는 값을 두 번째 식에다 곱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식, 이 식에다가 두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0.2라는 값을 붙여보자. 그래서 날리는 거예요. 우선 얘를. 이해가죠? 자, 날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0.2를 곱하면 그러면은 3이 되죠. 3.0 x2가 될 거예요. 앞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1.5 곱하기 0.2를 곱해라.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죠. 얘도. 그러면은 마이너스 1.5 곱 1.2가 아니네요. 1.5네요. 여기가 1.5 곱하기 0.2 마이너스예요. 그죠?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니까 결국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자리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는 5.0 5.4 마이너스 5.4 곱하기 마이너스 0.2
2를 곱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은 2.7 이꼬르 2.7 곱하기 마이너스 0.2를 곱해라 이 소리예요. 그랬더니 결과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x1번은 이제 날아간 거예요. 그렇겠죠? x1번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이해관계로 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거예요. 얘하고 이해관계. 첫 번째는 얘하고 이해관계고요. 그죠? 두 번째는 위에 식하고 밑에 식하고의 관계식으로 해서 하나를 또 날려보자 이거예요. 누구를 날려? x1번을 또 날려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두 앞자리가 똑같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1.1을 뭘로 나눴어요? 3.0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죠? 그래서 3.0으로 나눴더니 0.4가 나오더라 이 소리예요. 근데 두 개를 빼서 앞에 x1번을 날려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이제 붙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번째 식에서도 x1번이 이제 날라가겠죠. 그죠? 앞전 거하고 똑같아요. 계산하는 거. 단지 여기는 뭐다? 이제 소수점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에다가 이제 요 식에서는 두 번째 거에서는 뭘 곱한다? 0.4를 곱하고 마이너스를 해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자리는 날아가고 이제 뒤에 자리들만 연산시켜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이해가죠? 그래서 앞에 x1번은 날아갔어요. x1번 날아갔고 x1번 날아갔죠. 이해가죠? 뒤에 자리만 남은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두 개를 봤더니 서로 반대 관계를 갖죠. 1.1 마이너스 1.1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4.4 밑에 플러스 4.4 그 다음 결과 1.1 마이너스 1.1 오 서로 반대네. 그럼 두 개 더해버리면 결국은 뭐가 돼요? 0이 돼버리는 거죠. 뭐 이렇게 0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수식 요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1.1 요 다 나눠서 날려버리는 거죠. 저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계산을 또 요거를 풀어보면 요 수식을 대입을 해서 풀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식에다가 넣어서 풀면 결국 이렇게 나와요. 결과는. 그러면 요 x1번하고 x4번을 우리가 이제 임의로 결정할 수 있고요. 거기다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아주 무한한 그런 헤드를 우리가 이제 많은 헤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하나씩 날려가는 겁니다. 요 절차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세요. 이건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이제 풀었던 그 결과를 보면 여기 이제 2차 행렬식, 그렇죠? 2차 행렬식은 우리가 디터미네이트 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A로 표현한다 있죠? 그래서 DT 쓰고요. 그 다음에 A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행렬이니까 A1, A2, 23, 2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 디터미네이트를 구하는 거는 요 대각선과 요 대각선을 곱해라. 그리고 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곱해. 그리고 두 개를 빼라. 그게 디터미네이트 D 값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곱하면 이제 A1번, A2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A12, A21 이렇게 되는 거죠. 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형방정식을 풀 때는 어떻게 풀면 돼요? D가 0이 아닐 때에만 해당됩니다. D 값이 0이 돼버리면 안 돼요. 얘하고 얘를 뺐을 때 0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 1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1이잖아요. 1-1은 뭐예요? 결국은 0이 돼버려요. 요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D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크레머 법칙을 이용해서 X1번과 X2번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앞전에 제가 이그젬플을 이제 내줬는데 이건 저번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내드린 거예요. 결국은 얘를 우리가 배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A의 11, 그 다음에 A의 22, 그 다음에 A의 12, 그 다음에 A의 21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X의 1, 그 다음에 X의 2. 그 결과가 뭐다? 결국은 B의 1, B의 2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요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결국은 요 X1번과 X2번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X1번을 구하려면 요 행렬식에서 요 X1이 존재하는 요 라인, 이게 X1 라인이잖아요. 그죠? 요 라인. 그러면 요 결과값을 기본으로 해서 밑에는 디터미네이트고요. 디터미네이트로 계산해서 쓰시면 되고요. 위에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자릿수 X1번이면 X1번의 자리에다가 그 결과값을 넣으면 된다 이거죠. B1, B2, 그리고 A, 1, 2, A, 2, 2 이렇게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X1, 2번은 똑같습니다. 디터미네이트 하고요. 이번에 2번 자리에다가 1번은 그대로 건들지 말고요. A11, A21 건들지 말고요. 뒷자리에다가 B1,
B2 이렇게 결과식만 넣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였죠. 됐죠? 디터미네이트 계산식은 위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산한다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 D라고 하는 거는 얘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위의 식을 계산하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빼라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빼라겠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렇게 곱하면 보세요. B1 A12 21. 그 다음에 빼면 A의 12 B2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A11 B2 마이너스 B1 A2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과값을 구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였었죠. 사실 이렇게 1차 방정식 그러니까 두 개의 1차나 방정식이 변수가 두 개 있는 경우, 변수가 두 개 있는 경우는 계산이 너무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렬로 이렇게 계산하면 더 복잡하죠. 그죠? 앞전에 우리가 연립방정식 푸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간단하죠. 근데 이거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방법론은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이그젠플을 하나 만들어서 해보라고 했던 것도 만약에 x의 1, 그죠? 그 다음에 x의 2가 1이다. 그럼 x의 1 플러스 여기가 4야. 4x 2에 3이다.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되면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결국 뭐예요, 이거는? 행렬을 표현하면 11, 14. 그죠? 그리고 뭐예요? x의 1, x의 2. 결과는 뭐다? 2라고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디터미네이트는 어떻게 돼요? 밑에 거 요거하고 이거 빼면 된다겠죠? 결국은 얘는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결국은 결과는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x라는 1번은 뭐였어요? 결국은 1하고 3, 그 다음에 뒤에 자리 1하고 4가 자리에 오게 되고, 이 밑에는 디터미네이트다. 3이죠, 3. 그 다음에 x 2번은 뭐예요? 결국은 디터미네이트 이번에는 1, 1, 그리고 뒤에 자리는 2하고 3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구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밑에는 3이고요. 위에는 얘 4, 얘 빼면 되죠? 마이너스 3. 밑에는 3에 이렇게는 어떻게 해요? 3 마이너스 이렇게는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결과는 뭐가 나와요? 3분의 1. x의 2는 3분의 2가 되겠죠.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x1번과 x2번에 대한 값을 구하는 방법, 2차 행렬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잘 정리하십시오. 이거는 앞전에 제가 문제를 냈는데 그거에 대한 정리로 해서 잘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풀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꼭
저 절차에서 하는 거니까 앞전에 예제를 제가 5개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라고 했잖아요. 꼭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이건 시험문제 이번에 기말고사에 반드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수업 시간에 결과 만드는 것도 4개를 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숫자를 넣어서 방정식을 만들고 그 방정식을 풀어서 결과를 내는 이 풀이 과정까지 다 해가지고 4개 문제를 제출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총 앞전 거 4개, 뒤에 거 4개. 아시겠죠? 총 8개가 되겠죠. 여기까지 우선은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제출 방법은 수업 끝나는 시간에 다시 한번